네, 저희가 이번 주제 위해서 그 강훈식 교수는 먼저 좀 보내드렸고요. 김흥광 NK 지식연대 대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일단 다단계 사범 조이팔 오른팔인 강태용이 7년 만에 송환이 됐습니다.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생존 여부를 물어봤는데요, 이두화 변호사님. 지금 강태용이 어제 들어와서 하는 말은 죽었다, 이미 죽었다, 죽은 걸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공범이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다단계 사기 사건에 있어서 기획이라든가 실행에 있어서 공범 사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하더라도 네. 그 조이팔 씨가 사망한 게 이 강태용 씨한테는 훨씬 유리하거든요.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진술만으로 네. 조이팔 씨가 사망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네. 이 모든 일을 획정 지을 수는 없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68일 만에 이제 국내로 송환됐는데 그렇죠.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 그 중국에서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뭐 진술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서 이 사람의 진술도 일관된 건지 그리고 네.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서 믿을 만한 건지 네. 이런 부분은 다시 검증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의심스러운 게 68일 만이잖아요. 네. 그 사이에 혹시 이 강태용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로비에 능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 공안까지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. 혹시 그거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? 교수님? 가능할 수도 저는 있다고 네. 봅니다. 통상 그 외국의 이제 범죄자가 잡히면 네. 그 국제 관례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거쳐서 바로바로 이게 송환이 돼야 되지 네네.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2달이 넘게 네. 그 있었단 말이죠. 네. 그리고 중국 내의 행적들에 대해서 네. 중국 내에 뭔가 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증거 인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또 좀 들어요. 네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강태용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이제 하겠지만은 네네. 크게는 이제 뭐 일단 그 조이팔이 생사 여부, 그 다음에 그 은닉 자금이 어느 정도 됐느냐, 네네. 그 다음에 조이팔이 이제 그 회의 도피하고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네네. 정관계의 노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을 네네. 다 캐내야 되는 건데요. 네네네.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강태용이 무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네. 다른 증거들을 대갖고 이게 짜맞춰야 되는데 네네. 실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. 네네. 그러니까 그 캐내야 될 건 많은데 네. 그리고 의혹은 굉장히 많이 부풀어져 있고 네네. 실제로 피해 금액이 뭐 많게는 8조 원까지 네네. 된다 이런 뭐 얘기까지 있는데 피해자들에 의하면은 네. 이런 것을 많이 국민적 의혹은 부풀어져 있는데 나중에 결과는 거의 뭐가 나오지 않는 네. 이런 상황이 되면 네. 또 경찰하고 검찰도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네.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.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예. 신뢰 문제잖아요. 예. 지금 돈 받은 경찰관이 뭐 한 10여 명이나 구속이 되고요. 네. 사실 피해자들이 사법당국을 이 상황에서 좀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거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처리된 이제 검경 관계자가 한 7, 8명 정도 됩니다. 근데 네네. 지금 이제 이 강태용 씨를 조사하면서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네. 지금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왜 정식으로 수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내부 수배는 풀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네네. 있거든요. 사법 당국 내에서도. 네네.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8일 동안 송환이 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네. 사법당국의 공조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. 네, 왜냐하면 네. 중국에서 이 사람을 넘겨주니까 중국 범죄자, 중국인 범죄자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체포돼 있거나 구금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뭐 교환을 하자 이런 네.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. 이 강태용 씨가 체포된 게 이제 뉴스로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렇다면 공범인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러면 네.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렇게 증거와 관련된 이런 네. 부분을 서로 공모를 해서 증거가 인멸이 될 수도 있고 네, 은닉이 네.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. 네,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. 이렇게 공모를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증거 인멸이나 증거 은닉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피를 하는데 해외 네. 도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은닉 자금이 있겠죠. 은닉 네네. 자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질 텐데요. 네네. 근데 실제 피해액에 비해서 지금 알려진 그 자금 규모, 네. 확보된 자금은 한 1,200억 정도라고 그렇죠. 하는데 이게 진실이 밝혀져서 처벌이 돼야 할 사람들이 처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피해 회복도 중요합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은닉 자금을 꼭 찾아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시간이 걸리면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요. 하루 빨리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피해 회복이 과연
그 다단계 사기 국내에 되게 많았었잖아요. 예. 그동안 많았지만 제대로 피해 보상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제이유도 그렇고 뭐 많죠. 제 주변에도 네. 있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이 피해자들이 어제 그 김해공항까지 직접 쫓아가서 봤는데 예. 그분들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해서 회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네. 근데 지금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이제 강태용이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는 네. 이제 조이팔이 주범 아닙니까? 네. 그죠? 조이팔이 주범이고 자기는 뭐 종범이다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받은 사항만 일부분만 수행했다고 하면서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축소시키겠죠. 역할을 축소시키면 형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금에 대해서 또 자기는 모르겠다. 네. 이렇게 계속 버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 뭐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딴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. 이렇게 피해자가 많고 다단계 그 사기 사건에 있어서 보면 실제는 자금을 은닉하고 실형을 살면서 뭐 가석방이든 여러 가지 이제 법이 허용하는 제도 한에서 이렇게 나와서는 그 은닉 자금으로 이제 그 나와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네. 피해 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고 네네. 범죄자는 그 돈을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법 당국에서 너무나 피해자가 많고 네.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도 높기 때문에 네. 수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 그렇지 않으면 네. 검경 관계자가 처벌된 사람 지금도 7, 8명이 됐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네.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.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더 변호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지금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전에 궁금했던 부분이 똑같은 피해지만 이 과정에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그 사법당국의 실수 또는 어떤 관계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예. 제 감정에서는 예. 이거 나라가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예. 같거든요. 네, 그래서 그게 국가가 그 배상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,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놓치거나 네. 이렇게 밀항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면 밀항을 못했을 텐데 네.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네. 국가의 고의 뭐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요. 네, 네. 그건 이제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개개인이 뭐 네. 뇌물을 받았다든가 네.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주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면서 이렇게 그 도피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범죄자들이 도피하는데 공모를 하거나 도움을 줬다면 네.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책임까지도 물을 여지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뭐 굉장히 좀 피해자들이 고통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